JC 케미칼이라는 회사에 대한 기업 분석 내용입니다. 2월 달에 이번 2월 달에 제 스터디에서 제가 발표했었던 종목인데요. 우선 시총을 보면은 1850억 원인 걸 알 수가 있고요. 이게 2월 15일 기준이라서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아마 이럴 거예요.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오 연료를 제작해서 판매를 하는 회사인데, 바이오 연료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에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내용을 보면은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중유로 나눠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그 제품을 만들면서 부가적으로 만들어지는 부산물에 대한 매출도 있고요. 그 최근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은 올해부터 좀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났고, 1분기, 2분기, 3분기를 거듭하면서 계속 그 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중유에 대한 설명인데요. 이 회사를 볼 때는 크게 세 가지 좀 그 사업 부문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그 중에 하나가 바이오 디젤이고, 그 다음에 바이오 중유, 그리고 파뮤라는 게 있어요. 이제 파뮤 같은 경우는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중유의 원재료를 그 원료가 되는 건데, 이거는 이 다음에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우선 그 바이오 연료라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동식물성 유지를 사용해서 만드는데,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물성 유지 같은 경우에는 뭐 대두유나 조금 전에 언급한 파뮤, 그리고 뭐 유채씨, 해바라기씨, 이런 게 좀 될 수가 있고, 동물성 유지라고 하면은 그 돼지 기름이나 뭐 양의 기름, 또 그리고 뭐 폐식용유 이런 것도 사용해서 만들기도 합니다. 바이오 디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경유차에 혼합해서 들어가게 되는데, 이 바이오 디젤의 그 의무 혼합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 정부에서도 그 탄소 중립의 드라이브를 걸고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친환경적인 제품,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좀 장려하는 그런 분위기인데, 바이오 디젤 같은 경우도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의무 혼합 비율이 있어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의무적으로 혼합해서 사용해야 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지금 해당하고 있는 2022년에는 그 3.5%의 혼합 비율을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. 이게 2021년 7월에 3에서 3.5%로 0.5%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, 이 영향으로 인해 그 바이오 디젤의 그 매출은 늘어난 거죠. 이 바이오 디젤이나 바이오 중유를 사용하는 목적은 기존의 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걸 사용하면 친환경적인데, 그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가 있고, 그리고 그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이런 거의 배출량을 기존 사용 연료보다 줄일 수 있어서 그 친환경 연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이 바이오 디젤은 그 이제 고객사는 이제 정유사가 되는 거죠. 여기 JC 케미칼에서 바이오 디젤을 만들어서 정유사에 들어가고, 그 정유사에서 그 주유소로 가는 이제 그 디젤 자동차의 경유에 이 그 바이오 디젤이 혼합돼서 같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. 바이오 중유 같은 경우에는 발전용 연료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, 이 발전용 연료라는 거는 이제 그 발전 자회사에서 그 전기를 만들 때 그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. 이 외에도 다른 많은 신재생 에너지들이 있는데, 바이오 중유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는 거죠. 그리고 바이오 중유 업체도 그 바이오 디젤과 마찬가지로 그 RPS 제도라고 해서 50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 선비를 보유한 발전사들은 그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무조건 신재생 에너지로 만든 그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제도인데, 이 RPS 제도도 그 바이오 디젤 여기 의무 비율과 마찬가지로 의무 비율이 있습니다. 2012년에 2%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, 21년에는 8%, 그리고 올해는 이제 9%까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. 이게 10%까지 2024년까지 10%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. 바이오 디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의무 비율은 3.5%인데,
이것도 2030년까지 5%까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이 바이오 중유를 만들면서 만들어지는 부산물 글리세린이라고 있는데, 이 글리세린도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건 수익성이 꽤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바이오 선박유가 있는데, 이 바이오 선박유는 이제 그 배에서 운송을 할 때 그 친환경 연료를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인데, 아직 국내 사용은 되지 않았고,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는 HMM부터 시작해서 좀 테스트하는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해외에서는 우리보다 좀 더 이런 것들이 더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좀 점점 더 시범 운영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상용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아직 그 국내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출에 기여하고 있지는 않은데, 이 부분은 이제 JC케미칼의 업사이드 포텐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음에 이제 보는 게 팜유인데, 그 바이오 디젤, 바이오 중유,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팜유까지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, 이 팜유는 그 바이오 디젤과 중유를 만드는 원재료이기도 한데, 그 JC케미칼은 자체적으로 그 팜유를 생산할 수 있는 농장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팜유를 생산을 합니다. 팜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팜 열매라는 게 있는데, 여기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팜 열매를 이제 키우는 건데요. 이 팜 열매를 키우기 위해서는 팜트리를 먼저 심어야 됩니다. 팜트리를 식재하면은 거기서 이런 열매가 나오고,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팜유로 그 만드는 공정을 통해서 만드는 건데, 팜트리 같은 경우에는 그 자라는 조건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. 환경적으로 좀 연평균 강수량이 1700mm 이상이고 평균 기온이 26에서 32도, 이런 그 조건이기 때문에 팜트리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서만 좀 키울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팜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트리를 식재한 다음에 3년 차부터 이제 팜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. 이걸 FFB라고 하는데, 이 팜 열매를 FFB라고 하는 거죠. 그리고 이후에 8년에서 15년까지가 이제 피크 생산 시기가 되는 거죠.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8년에서 15년이라는 기간이 제일 중요합니다. 왜냐면은 이 좀 나중에 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려면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. 그리고 팜 공정을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팜 플랜테이션, 팜 농장에서 그 팜나무를 식재하고 하면은 이제 FFB 열매가 그 팜나무에서 이제 그 열매가 나오는 거죠. 열매가 나오면은 이 CPO 밀에서 그 가공을 하면은 그 CPO라는 게 나와요. 이 CPO는 이제 미정제 팜 오일인데, 요거를 또 이제 정제를 하게 되면은 RBD 팜 오일이 나오면서 이게 식용 오일로 쓸 수도 있고 컨슈머 프로덕트로도 하고 바이오 디젤의 연료가 되기도 합니다. 바이오 연료의 그 원재료는 좀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, 그 JC케미칼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두유나 이제 팜유, 그리고 폐식용유, 이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하게 되고요. JC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팜유가 거의 대부분의 원재료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근데 그 유럽에는 그 유채씨를 많이 활용을 하고, 그게 유럽에서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미국에서는 대두유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. 이거는 이제 바이오 디젤의 가격인데요. 보시면은 계속 좀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, 여기 한번 21년도에 크게 올랐다가 지금은 약간 다시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진한 파란색이 그 유럽 가격이고, 이 밑에 연한 파란색은 미국 가격입니다. 다음은 이제 팜유의 이제 가격인데, JC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자체 이제 팜 농장이 있어서 그 팜유 생산을 하는데, 이 팜유를 그 JC케미칼 자체적인 원재료를 사용하지는 않고요. 그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팜유는 이제 시장에 팔고, 그 바이오 연료를 만들기 위한 원재료는 따로 이제 수입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왜 그렇게 사용하냐면은 그렇게 하는 게 더 경제성이 있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팜 농장에서 만들어지는 팜유는
BEP가 750에서 800불 정도인데 지금 수준을 보면은 거의 한 1100불 이상에서